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간 디자인 수업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맡은 오은석 정문일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발표를 맡은 오은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플래그십 스토어가 제공하는 브랜드 경험과 공간에서의 체험을 중점으로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 우선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한 내용, 그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오류를 극복하고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요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스토어인데요. 쉽게 말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간판 상품이나 이미지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고요. 제품 판매가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이 적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경건한 분위기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웅장함과 경건함의 이미지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사진에 보이는 스타벅스 매장과 같은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이는 이제 편안하고 브랜드가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고객들이 겪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주는 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코펜하겐에 위치한 노만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그 다음은 마인드스케이프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마인드스케이프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매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은 홍콩에 위치한 에르메스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다음은 마켓스케이프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이는 앞서와 다르게 장소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그 지역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설계한 스토어입니다. 사진은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10곳의 주류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감성과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대로 인지와 감각은 조금 뒤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감성 마케팅적 요소가 플래그십 스토어에 많은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이미지 전달이라는 일방적 소통의 형식을 띠고요. 그리고 경험과 감성 위주의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사고를 이끌어낼 인지적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양방향 그리고 고객과 브랜드의 동시 성장적 공간 요소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자료 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발표의 처음은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라는 것은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들의 소비 욕구도 바뀐다는 이론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현재의 소비자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확장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심미적 욕구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단순히 개인적인 충족을 넘어서 착한 소비 등의 사회적 공헌을 하고자 하는 초월 영적 욕구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심미적 욕구와 자아실현 욕구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욕구의 변화에 따라 브랜드들은 사회 공헌을 신경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회공헌 활동, CSR 활동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갖고 있는데 우선 특정 사회 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고객 캠페인 그리고 특정 상품 판매의 매출을 어떤 특정 사회 문제에다가 기부금으로 연결시키는 고객 연계 캠페인 그리고 사회복지 개선을 목표로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마케팅 그리고 특정 사회 문제에 자산을 기부하는 자선, 기업 자선 그리고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직접 나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리고 브랜드의 도덕적 지향점을 두고 그에 맞게 경영을 하는 사회책임 경영 프랙티스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 마케팅의 유형인데요. 체험 마케팅은
소비자의 여러 욕구에 따른 유형이 있고 특징적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행동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여러 선택지를 주고 소비자가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이고, 관계 마케팅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각각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험 마케팅의 사례로 파트라는 전시인데요. 이는 의상 디자이너가 자신의 직무 전반을 고객들이 느끼고 소비에 좀 더 가치를 둘 수 있도록 한 전시입니다. 그 다음은 현대에서 진행한 H빌리지 프로젝트로 낙후된 창신동 봉제거리를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지역을 재생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통신기업에서 진행한 체험 마케팅으로 유명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를 통해서 고객들이 여러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마케팅이고요. 다음은 제일기획의 마몽드 가든이라고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아날로그가 어떤 건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마케팅입니다. 다음은 제부도에서 진행된 제부도 프로젝트 아트파크인데요. 이는 제부도의 경관과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공원을 설계했던 브랜드들의 CSR 활동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맥심의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맥심은 이제 흔히 믹스커피로 생각되기 쉽지만은 이러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사람들에게 다양한 커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계했던 마케팅입니다. 다음은 제일모직에서 진행한 하티스트 하우스라는 스토어인데요. 이는 이제 디자이너들과 함께 친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여러 사회공헌을 했던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정리하자면 소비자의 변화된 소비 욕구에 따라서 사회공헌, 체험 마케팅 요소를 통해서 브랜드의 대표 공간인 플래그십 스토어의 기능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앞서의 조사를 따라서 진행한 공간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감성 디자인에 집중을 했었고요. 브랜드의 CSR 활동을 공간적으로 해석 그리고 전달하여 브랜드의 CSR 활동을 체험, 인지하게 하는 게 저희 디자인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저희 프로젝트를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브랜드를 선정하고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공간의 분석, 그리고 이 공간의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로 파타고니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연환경 보전을 브랜드 철학으로 내걸고 있고요. 마케팅에 있어서 공간적 활용이 전무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철학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이를 공간적으로 풀어낼 여지를 찾아내고자 파타고니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플래그십 스토어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해 있는데 이 가로수길은 사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자신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걸고 경쟁을 하는 지역입니다. 사실 파타고니아의 매장은 다른 브랜드들과 많이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타고니아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 플래그십 스토어는 브랜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인지적인 요소는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강조하고 있는 감각이나 감성적인 요소가 부족하고요. 이 때문에 인지라는 과정까지 이르는 과정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길을 주로 이용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파타고니아의 스토리를 모르는 인원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공간 활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응답자가 5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추가로 파타고니아 플래그십 스토어의 내부 매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거고요. 국내 파타고니아의 잠재적 소비자들은 현재 플래그십 매장이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브랜드의 정체성 전달이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기존 목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파타고니아 플래그십 스토어가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파타고니아의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인데요.
보시다시피 상품과 이미지 그리고 글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로수길에 있는 다른 브랜드 매장들은 화려한 파사드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타고니아 플래그십 스토어와 다른 브랜드 매장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을 매장 내부로 유입시키는 것을 중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파타고니아는 메시지와 이미지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외관상의 흥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들을 내부로 유입시키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제안을 합니다. 소비자들의 한 번의 소비가 과연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고요. 이는 파타고니아의 브랜드 초기 스토리와도 연결이 되는데,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는 사실 클라이밍 용품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클라이밍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된 브랜드이고, 이를 연결하고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저희는 앞서의 디자인 제안서를 통해서 헌옷설사 하나의 산을 형성하여 한 번의 무분별한 소비가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미지와 같은 기획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정상의 조급함에 쫓겨 이 방안 또한 개선사항이 필요합니다. 우선 서울로에 설치된 휴즈트리와 비슷한 오류를 갖고 있는데, 외부에 설치될 경우 조형물로서 공공성을 가져야 할 뿐더러 관리 또한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있는 오브제로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애초에 목표했던 흥미 유발 그리고 소비자의 유입이라는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는 고객들이 설치물을 확인하고 브랜드를 인지하고 매장에 진입해서 매장 안에 있는 브랜드의 스토리를 관람함으로써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잠재적 소비자들이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플래그십 스토어를 정사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